명절에 고속도로 타고 달리다가 배가 슬슬 고파서 휴게소에서 우동 9,000원, 돈가스 11,000원, 김밥 4,000원 내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싱크대에서 방금 건진 것 같은 축축한 우동 면발, 냉동 돈가스 특유의 그 눅눅한 식감, 편의점 김밥보다 못한 퀄리티에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런 걸까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항상 비싸고 맛없을까? 단순히 독점이니까 비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구조, 수천억 매출에 적자를 보는 운영사들의 비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양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민낯을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휴게소 들어갈 때 음식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작합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휴게소 돈가스 평균가 11,000원, 우동 6,600원, 2019년 대비 무려 24% 넘게 올랐어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입니다.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소비자원 조사에서 휴게소 식당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7점, 화장실은 73점인데 식당만 유독 낮습니다. 가장 많은 불만이 뭔지 아세요? 가격 대비 맛이 없다. 왜 없을까요? 재료비를 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양이 적다. 당연합니다.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떼이는데 원가를 줄여야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비싼 가격 받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0여 곳, 이 시장의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도로공사가 여기서 걷어가는 임대료만 매년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운영사들이 다 가져가서 배불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요. 도로공사가 설계한 휴게소 운영사의 적정 이유는 매출의 5에서 6%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적자인 곳이 수두룩해요. 매출 1위 덕평 휴게소가 연간 430억을 찍었어요. 대박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서 도공 임대료, 입점업체 관리비, 24시간 화장실, 주차장 운영비, 인건비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예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바로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최근 황금알을 낳는다던 휴게소 사업을 자진 반납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린천 휴게소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운영을 포기했고, 수도권 한복판의 목감 휴게소도 사업권을 반납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따려고 난리였던 사업입니다. 지금은요, 도공이 발주한 민간 투자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치킨을 팔았어요. 근데 건물주한테 월세로 500만 원을 내야 해요. 재료비 30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남는 게 5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물주가 그 위에 또 있어요. 땅 주인한테 건물주도 돈을 내야 해요. 그래서 건물주가 월세 더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지금 휴게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50%. 이 숫자는 휴게소에서 음식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율입니다.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내야 해요. 에이, 설마 절반이나? 네, 진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수치예요. 심지어 어떤 휴게소는 62%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을 10,0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수수료로 5,000원 나갑니다. 남은 5,000원에서 재료비 빼야죠. 면, 국물, 고명, 그릇, 젓가락. 최소 2,500원, 인건비 빠집니다. 조리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월급 나눠서 계산하면 한 그릇당 약 1,500원. 기타 비용이 있어요. 가스비, 세제, 소모품 등등 약 500원. 자, 계산해 볼까요? 10,000원 빼기 5,000원 빼기 2,500원 빼기 1,500원 빼기 500원은 500원.
10,000원짜리 우동 하나 팔아서 남는 돈이 500원이에요. 마진율 5%.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구조에서 좋은 재료를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면 재료비가 3,5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냉동식품 쓰고 저렴한 재료 쓰고 인스턴트 소스 쓰고 이렇게 안 하면 장사를 못 해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50% 수수료는 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냐? 여기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3단계의 구조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한국도로공사 임대인입니다. 고속도로의 주인이에요. 휴게소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국민의 자산이죠. 2단계 운영사 전대인입니다. 도로공사한테 휴게소 운영권을 따낸 회사예요. 입찰로 선정됩니다. 도로공사한테 임대료를 내고 휴게소 전체를 관리합니다. 3단계 입점업체 소상공인입니다. 실제로 음식 만들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운영사한테 수수료를 내고 장사합니다. 이 구조가 뭐가 문제냐? 돈의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10,000원을 냅니다. 입점업체가 받아서 운영사한테 5,000원 넘깁니다. 수수료 50%. 운영사는 여기서 도로공사한테 임대료로 1,500에서 1,700원을 또 냅니다. 매출의 15에서 17%. 도로공사는 건물 지어놓고 매년 수천억을 걷어갑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땀 흘려 음식 만드는 사람이 가장 적게 가져가고 위로 올라갈수록 편하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비유로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쳐요. 근데 건물주가 매출의 25%를 월세로 가져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건물 관리업체가 또 25%를 가져가요. 남은 50%로 물건 사고 직원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여러분 월급도 챙겨야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불가능한 구조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겠어요? 소상공인은 싸구려 재료 쓸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비싸고 맛없는 음식 먹을 수밖에 없고 운영사도 적자 나고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건 맨 위에 있는 도로공사 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미친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원흉이 있습니다. 바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휴게소 운영권을 누구한테 줄지 결정할 때 도로공사가 공개 경쟁 입찰을 합니다. 업체들이 매출의 몇 %를 임대료로 내겠다는 임대 요율을 써내요. 음식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안 봐요. 서비스 잘할 수 있는지 안 봐요. 경험이 풍부한지 사실상 안 봐요. 핵심은 결국 도로공사에 얼마나 많이 낼 거냐입니다. 거기다 5개에서 10개 휴게소를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요. 이러면 자본력 있는 대형 업체만 참여할 수 있죠. 실제로 전체 운영사 58개 중 77%가 2개 이상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새로 진입한 업체는 사실상 한 곳뿐이에요.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업체들이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 높은 임대요율을 써냅니다. 결국 무리한 조건으로 당첨된 업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막상 운영을 시작하면 그 약속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해요. 매출의 15에서 17%를 도공에 내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느냐? 아래 입점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걷어야죠. 너희들 매출의 50% 내, 55% 내, 최악의 경우 62%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점업체들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재료비 깎고 인건비 깎고 양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먹는 음식 품질이 바닥을 칩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걸 승자의 저주라고 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경매에서 물건을 사려고 여러 사람이 경쟁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죠. 근데 문제는 그 조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면 점점 무리하게 되고 막상 따고 보니
이거 수지타산이 안 맞네? 하게 됩니다. 휴게소 운영권 입찰이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럼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적자 보면서 버티다가 망한다. 두 번째, 품질 확 낮춰서 어떻게든 버텨본다. 대부분 2번을 선택합니다. 당연하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휴게소 음식이 이 모양인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공사는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입찰을 설계했습니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씁니다. 당첨되면 그 돈을 뽑아야 하니까 아래 업체들을 쥐어짭니다. 쥐어짜인 업체들은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 자체가 망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고물가 시대 들어서 외식 대신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휴게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CU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휴게소에 빠르게 입점하면서 편의점 매출은 늘고 전통적인 식당 매장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휴게소 밥은 안 먹을 거야. 대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살게 하고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편의점 도시락 가격 4,500원에서 6,500원. 맛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휴게소 정식 가격 12,000원에서 15,000원. 맛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같은 돈이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2개 사서 가족이랑 나눠 먹는 게 낫지. 왜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밥을 먹어야 해요? 더 영리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휴게소를 그냥 지나칩니다. 화장실만 쓰고 갈 거야. 밥은 나가서 맛집 가서 먹을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고속도로 인근 맛집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휴게소에서 12,000원 주고 맛없는 거 먹느니 조금만 더 가서 8,000원에 진짜 맛있는 백반 먹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요즘 소비자들이에요.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가만히 당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뭐겠어요? 휴게소 식당들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빠지면 입점업체 운영이 더 어려워지죠. 더 어려워지면 품질을 더 낮춰야 하고, 품질 낮아지면 소비자가 더 안 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휴게소 매출이 27.8% 폭락하면서 폐업 매장이 28%나 늘었어요. 회복은 됐지만 소규모 휴게소에서는 여전히 셔터 내리고 임대문에 붙어 있는 매장들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위키에서도 이러다가 미국 휴게소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예요. 화장실과 편의점만 남은 횡한 공간.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설인데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쉬어가라고 만든 쉼터인데요. 이대로 괜찮습니까? 자, 비판만 하면 안 되죠. 대안을 얘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수료 상한선. 제일 급한 건 이거예요. 지금 50% 넘는 수수료율의 법적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30%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딱 정하는 거죠. 왜 필요하냐? 수수료가 30%로 내려가면요. 아까 계산했던 우동 한 그릇 기준으로 다시 해볼게요. 10,000원 매출 빼기 수수료 3,000원 빼기 재료비 2,500원 빼기 인건비 1,500원 빼기 기타 500원. 결과는 2,500원 남음. 이러면 소상공인이 좋은 재료 쓸 여유가 생겨요. 재료비를 3,500원으로 올려도 1,500원 남거든요. 양심 있는 장사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017년 이해찬 의원이 수수료 상한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2019년에는 우원식 의원이 아예 도로공사 직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뭐라고 했냐? 휴게소마다 수익 차이가 커서 일괄 상한은 어렵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거 통과되어야 합니다. 진짜로. 두 번째, 입찰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입찰은 결국 도로공사에 얼마나 많이 내겠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걸 바꿔서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뽑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입찰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입대료 제한가 30%, 메뉴 품질 및 가격 적정성 40%,
운영 경험 및 역량 20%, 고객 서비스 계획 10%.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해외 사례가 있어요.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넥스코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영합니다. 이점 업체에 대해 연 4회 서비스 평가를 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민원이 많으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해요. 필요하면 자금이나 교육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에 따라 재계약 기간이 달라져요. 잘하면 3년, 못하면 1년, 최악이면 퇴출. 그래서 일본 휴게소 음식 퀄리티가 어떻냐? 진짜 맛있어요. 어떤 휴게소는 그 음식 먹으러 일부러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도 못할 거 없잖아요. 세 번째,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해요. 지금 휴게소에서 식재료 납품받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농가, 도매상, 물류업체, 휴게소 업체, 단계마다 마진이 붙어요. 농가에서 1,000원에 판 배추가 휴게소 도착하면 2,5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해요. 도로공사가 나서서 전국 휴게소 공동 식재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농가랑 직접 계약해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공유 주방 개념도 도입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각 입점 업체가 따로따로 주방 운영하잖아요. 비효율적이에요. 공유 주방으로 만들면 시설 투자비 아끼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요. 그 절감분을 식재료 품질 올리는데 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써야 해요. 지금도 도로공사가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하긴 합니다. 이 결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죠. 근데 문제는 임대료 자체는 평가랑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랑 임대료를 직접 연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임대료 20% 감면. 고객 만족도 80점 이상, 임대료 10% 감면. 고객 만족도 60점 미만, 임대료 10% 추가, 경고. 고객 만족도 50점 미만 2회 연속, 운영권 재검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체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음식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충 해도 똑같이 내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가 아니라 잘하면 돈 아끼고 못하면 쫓겨나니까 열심히 해야지가 되는 거죠. 인센티브 설계가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경제학 기본이에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왜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맛없느냐? 소상공인 잘못이 아닙니다. 50% 수수료 뜯어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건 도로공사에 더 많이 내겠다고 경쟁하는 입찰 시스템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수수료 상한제, 품질 중심, 입찰제, 직거래, 공유주방, 인센티브제 이 네 가지가 답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시면요. 그냥 와 비싸네 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 이런 구조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관심이 모이면 여론이 되고 여론이 되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가 목소리 내야 바뀝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세요. 휴게소 음식 중에 이건 괜찮았다 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도 문제다 하는 제보도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